오늘은 그 관리도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도 하면은 그냥 그 차트에다가 관리도란 어떤 뭐 엑스발 차트 등 이런 차트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냥 공정을 관리한다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관리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게 생각보다는 꽤 많은 어떤 통계적인 이론이 이제 개입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어떤 그 큰 대기업이 있다고 하죠. 이제 그런 이제 대기업이 있으면 그런 그 대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이제 만듭니다. 그 제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여러 협력업체들이 있겠죠. 여러 이제 협력사들이 있게 되는데, 이 협력사에서 예를 들면 그 뭐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어떤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이 대기업은 뭐 이 A 부품 말고 뭐 여러 가지 A 말고도 B 뭐 C 이런 것들을 쭉 납품을 받겠죠. 자, 그런데 이제 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협력사에서 A라는 부품을 납품받는데,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A라는 A 부품의 품질이 일정하게 그 유지가 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걸 그 알아보기 위해서 되게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수익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이제 수익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스펙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100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하는 이제 스펙을 줘가지고 이 스펙 안에 부품들이 들어오도록, 협력사에서 만든 부품 A라는 부품의 값이 이 안에 들어오도록 유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그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스펙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스펙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얘기는 당연히 제품은 양품이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하나가 더 돼 있는 것인데, 그 플러스가 뭐냐면 공정 능력이 충분해야 된다. 공정력. 그럼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CPK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CPK가 예를 들면 뭐 1.33 뭐 이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도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 대기업에서 이런 그 어떤 협력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그 이제 만족하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협력사에서 그 부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의 어떤 그 평균이, 어떤 A라는 제품의 평균이 한 100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100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할 때 이제 평균이 이제 100이라고 하고, 뭐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그 부품이 들어오면 그걸 뭐 하나씩 그냥 단순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로트 단위로 들어오니까 그 로트에서 샘플을 뽑아요. 샘플을 뭐 한 4개씩 샘플을 뽑아가지고 뭐 로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합법 판정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로트에 대한 합법 판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가설 검정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가설 검정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제품의 그 이 A라는 제품의 평균이 100이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로트에 대해서도 이 평균이 100인지 100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형태의 가설 검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그걸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원 샘플, 그러니까 뭐 T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G 테스트라고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왜 그러냐면 뭐 T 테스트는 이제 시그마가 이제 잘 모를 때,
반대로 이제 G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가 이제 노온일 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정하긴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이 A의 그 표준면체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이제 G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G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G 테스트를 그 원샘플 G 테스트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전에 이제 가설을 세웠죠. 규모 가설은 이제 평균이 100이다. 대략 가설은 평균이 100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샘플을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샘플을 4개씩을 이제 취해가지고 이런 원샘플 G 테스트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먼저 우리가 이 그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을 Z라고 표기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바 마이너스 뮤 그리고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검정 통계량이라는 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있는 이 그 z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4개 샘플을 취해 가지고 이 x바 값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4개 샘플로부터 얻어지는 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뭐 100이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뭐 100.1이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뭐 99.8이 나올 수도 있고 값이 매번 조금씩은 샘플마다 값이 좀 다르겠죠. 자, 그럼 x바 값은 이제 n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문가설에서 이 a의 뮤라고 하는 평균 값이 이제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그마라는 것이 1로 알려져 있으니까 시그마는 1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을 4개씩 뽑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분자 같은 경우는 x바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고. 분모 같은 경우는 1 나누기 루트 4인데 루트 4라고 하는 것은 2가 되니까 1 나누기 2죠. 1 나누기 2는 0.5가 되겠죠. 0.5.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형태의 이제 검정 통계량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저 귀무가설을 채택할지 기약할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 보통 우리가 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면체가 1인. 그러니까 이런 정규 분포를 우리가 흔히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제 부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썼던 이 Z라고 하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x바라고 하는 이 값이 이 x바라고 하는 이 값이 100보다 상당히 커지거나 또는 100보다 상당히 작아진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A 부품의 평균이 한 100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일정의 품질이 유지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여기 있는 이 그 평균값이 100보다 커지거나 또는 100보다 현저하게 작아진다라면 우리는 그 A 부품의 품질이 과거의 품질과는 조금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채택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귀무가설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 즉 귀무가설이 기각이 된다는 것은 A 부품의 평균이 100이 아니다. 100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게 기존에 있는 평균 100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뭔가 품질의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 이 Z라고 하는 이 값의 식을 잘 보면 이 X바라고 하는 값이 100보다 값이 커지면 분자 부분이 커지니까 Z도 커질 것이고 반대로 이 X바라고 하는 것이 100보다 값이 작아진다라면 그 분자 부분에 있는 값이 굉장히 이제 작아지게 되어서 그때는 또 이 Z-값이 0에서 왼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Z라고 하는 것은 0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유의순 알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5% 이렇게 이제 잡게 되는데요. 5%를 잡는데 위쪽으로 변동하는 거하고 아래쪽으로 변동하는 건 이제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걸 반으로 나눠 가지고 요 위쪽의 면적을 2.5% 그리고 요 아래쪽의 면적을 우리가
2.5% 이렇게 우리가 잡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x축에 이제 값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 x축의 값을 우리가 z의 2분지 알파, 여기를 마이너스 z의 2분지 알파라고 대개 그냥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값을 어디서 이제 가져오냐면 우리가 이제 표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이 값을 찾게 돼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 값을 이제 찾아보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 z의 0.025가 되겠죠. 이 값은 1.9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z의 2분지 알파는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z라는 값이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요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움직인다라면 그때는 그 A 부품의 그 평균값, 즉 품질이 10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96을 넘어선다거나 또는 z값이 마이너스 1.96보다 작아진다면 그때는 뭔가 평균이 100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위쪽에 나오는 식을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이 1.96보다 커지거나 또는 마이너스 1.96보다 작아진다라면 그때는 이 품질이 100으로부터 뭔가 변화가 되었다, 많이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해 보면 x바 마이너스 100 그리고 나누기 0.5 근데 이것이 1.96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해보면 x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100 플러스 1.96 곱하기 0.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100이 될 테고 여기는 플러스 1.96의 절반이니까 0.98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값은 100.98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96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똑같이 x바는 1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0.5가 되는 거니까 얘는 x바 100 마이너스 0.98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99.0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4개의 샘플을 취해가지고 x바를 구했을 때 그 x바의 값이 만약에 100.98보다 크거나 또는 x바의 값이 99.02보다 작아진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 A 부품의 평균이 100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규모가설을 기약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판단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매번 이 업체를 관리하는 수익검사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로트가 들어올 때마다 첫 번째 로트가 있고 두 번째 로트가 있고 세 번째 로트가 있고 이런 로트들이 계속 밀물듯이 이제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을 매번 여기서 샘플을 4개 취하고 여기도 샘플을 4개 취하고 여기도 샘플을 4개 취하고 이거 4개 취해가지고 평균값이 얼마인지 평균값이 얼마인지 평균값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걸 구해가지고 또는 우리 가설 검정을 해서 P값이 얼마인지 여기도 P값이 얼마인지 원샘플 G테스트를 해가지고 P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해서 규모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기약할 것인지 이걸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번 이런 그 원샘플 G테스트 같은 이런 가설 검증을 하지 말고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뭐냐면 관리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제품의 평균이 100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100. 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x바라고 하는 값이 x바라는 값이 좀 전에 뭐랬냐면 아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98 그리고 99.02 100점 100.98 99.02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해요. 이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이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샘플을 4개 가지고 4개의 샘플을 가지고 뭘 구하냐면 x바 값을 구합니다. 그럼 x바 값을 구해가지고 x 값이 첫 번째 로트, 두 번째 로트, 세 번째 로트 쭉 가서 만약에 이제 k번째 로트가 있으면 이렇게 4개의 샘플을 가지고 x바를 구한 다음에 x바 값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찍어봐. 이렇게 찍어보고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찍은 x바의 값이 우리가 설정한 이 범위 내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면 그때는 아까 우리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기존의 그 품질 평균 100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내린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나서 여기 찍힌다거나 또는 이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나서 여기 찍힌다라면 그때는 뭐라 하냐면 이게 기존의 어떤 로트의 품질 100에서부터 조금 많이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x바 관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x바 관리도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x바 관리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x바 관리도에다가 점을 하나씩 찍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번 원 샘플 G 테스트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다만 이것을 일종의 이제 그래프 측면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에다가 데이터 놓고 원샘플 G 테스트를 매번 이렇게 이제 하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관리도라는 이런 차트를 딱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UCL 그리고 LCL이라고 하는 관리 한계를 설정한 다음에 그 관리 한계 안에 들어오면 품질이 유지가 되어 있구나. 공정이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뭔가 공정의 변화가 있구나. 품질의 변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관리도의 통계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회사에 갔더니 그 어떤 그 수익검사 쪽에 있는 분이 똑같은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들이 그 협력업체로부터 이런 부품을 들여서 수익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품질이 계속 예를 들면 100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걸 매번 이런 원샘플 T 테스트나 원샘플 G 테스트를 매번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도를 그리게 되면 그런 그 원샘플 G 테스트를 하는 것과 관리도를 그런 것이 동일한 효과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도를 그리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관리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통계적 기법을 갖다가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 관리도에서 그럼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관리 한계를 쓰냐면 흔히 3시그마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3시그마 관리 한계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그 3시그마 관리 한계라는 말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이제 관리도의 기본적인 컨셉을 만든 사람은 이제 슈아르트인데 그 슈아르트 차트라고 보통 부르기도 해요. 근데 슈아르트가 만든 관리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센터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UCL이라는 관리 상한선이 있고 그리고 LCL이라는 관리 하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 한계선이라는 것이 결국 센터 라인으로부터 3배의 표준면적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 이 관리 한계선을 갖다가 3시그마 관리 한계라고 부르고 이런 일반적인 이런 슈아르트 관리도를 갖다가 3시그마 관리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도라는 것을 이제 처음 뭐 배우신 분들이라도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제 3시그마 관리도의 관리 한계는 뭐 센터 라인으로부터 3시그마만큼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3시그마 관리도의 관리 한계라는 것, 즉 3시그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얘기도 역시 이제 정규분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규분포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정규분포가 있는데 이제 평균이 여기 있고 이제 표준분차가 요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이 뮤고 표준분차가 시그마인.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평균이 뮤고 표준분차가 시그마인.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는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규분포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전체 면적의 합은 1이 됩니다. 자, 이때 평균을 중심으로 한 칸, 이쪽으로 이제 한 칸, 그리고 왼쪽으로 한 칸, 즉 1시그마가 되겠죠. 이쪽으로 1시그마. 자, 이때 요 칸을 이렇게 쳐보면 요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1시그마일 때는 이 면적이 68.26%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100%로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폭을 봤을 때의 정규분포 면적은 68.26%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이번에는 한 칸을 더 넓혀서 이번에는 2시그마 이렇게 이제 2시그마를 잡아요. 뮤를 중심으로 2시그마. 자, 이렇게 이제 2시그마를 잡으면 이때 면적은 95.45%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칸을 더 넓혀가지고 이번에는 3시그마 폭을 잡습니다. 위쪽으로도 3시그마, 아래쪽으로 시그마. 그럼 이때 이 면적은 얼마큼 되냐? 아까보다 훨씬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면적이 99.73%가 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 전체 면적이 99.73%로 했으니까 전체 면적이 1이라 했으니까 99.73%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면적은 얼만큼 되냐면 나머지 면적은 0.27%만큼이 남는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3시그마 관리 한계를 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3시그마 관리 한계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99.73% 정도의 확률로 이 3시그마 관리 한계선 안쪽에 거의 대부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3시그마 관리 한계선 바깥쪽으로 찍힐 확률이 겨우 0.27%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0.27% 확률은 굉장히 작으니까 어떤 그 데이터 포인트가 관리 한계선 바깥쪽에 찍히면 그거는 뭔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찍힌 것보다는 뭔가 이게 좀 이상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관리 한계선 바깥쪽에 찍혔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 한계선 바깥쪽에 찍히면 흔히 이제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관리 이탈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이탈을 우리가 흔히 out of control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게 이제 바깥쪽에 찍혔다 그런 얘기고 이거에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 관리 상계 안쪽에 찍히게 되면 우리가 그걸 현재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관리도를 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관리도에는 이렇게 관리 한계가 있겠죠. UCL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센터라인도 있겠고 LCL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라인, UCL, LCL. 그럼 우리가 여기다 점을 찍어놔면 이 점들이 이 안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 움직이면 너무나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찍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공정에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점들이 이 바깥쪽에 찍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바깥쪽에 찍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 관리한계선 근처 쪽에 찍히는 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관리한계선 쪽에 이런 점들이 많이 벗어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정이 불안정하다. 즉 이상원인이 뭔가 우리 공정에 자꾸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공정이 불안정해. 그러니까 와서 누가 얘기하는 뭐 컨설팅한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공정이 불안정하니까 뭔가 왜 공정이 불안정한지 이상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취하세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런 조치를 취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많이 밖으로 벗어난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관리한계선 바깥쪽에 많이 찍히는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게 공정이 불안정해서 발생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설정한 이제 관리도가 있는데, 이 관리도의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이, 이 관리도의 관리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뭐냐면 3시그마 관리한계선을 쓰잖아요. 3시그마 관리한계를 썼는데 그 3시그마 관리한계선이 실제로는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럼 관리한계선이 좁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슈아르트 관리도라는 것은 3시그마 관리한계를 쓰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좁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슈아르트 관리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가정은 일단 데이터가 정규 분포이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관리도의 관리한계, 슈아르트 관리도의 관리한계를 만들 때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관리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독립적. 그러니까 데이터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는 독립적에 반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자기상관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상관은 영어로 이것을 오토코렐레이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많은 공정 데이터들이 이게 앞에 데이터와 뒤에 데이터 사이에 뭔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앞뒤 데이터 사이로, 시간적으로 전후 앞뒤 데이터 사이에 상관관계를 갖는 걸 얘기해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X바 관리도의 관리한계를 구하는 식을 가지고 이렇게 3시그마 관리한계를 잡으면 이 3시그마 관리한계 폭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좁냐? 그냥 3시그마 관리한계 식으로 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이제 3시그마 관리한계 폭을 잡게 되면 그 정규분포의 3시그마 폭의 면적이 얼마라냐면, 그 면적이 3시그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면적이 99.73%라고 얘기했고, 그 바깥쪽의 면적이 0.27%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0.27%라고 하는 것의 역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0.27%는 것은 0.0027이 되겠고, 0.0027분의 1을 구하면 이게 약 370이 나옵니다. 이 370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AR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ARL이라는 것은 Average Run Length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것을 이제 평균 런 길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특별한 이상원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리도를 우리가 그려서 점을 찍게 되면 370번마다 한 개 정도 관리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70m.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관리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빨간색 점처럼 관리탈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여기처럼 이렇게 관리탈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관리도를 그렸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산포가 크면 산포가 큰 만큼 관리도의 관리한계 폭이 넓어져야 되겠고, 데이터 산포가 작으면 산포가 작은 것만큼을 고려해서 관리한계 폭이 좁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제대로 반영을 못 해가지고 관리한계 폭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면은 이게 관리 한계를 벗어나는 점들이 많이 찍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좀 전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올바른 그 관리 한계를,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제대로 잘 여러분들이 설정을 했다라면 기본적으로 370개 점을 찍으면 한 개 정도만 관리 한계 선 바깥쪽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370보다 훨씬 작게 나와요. 훨씬 작게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2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370이 아니고 250이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관리도의 관리 한계 폭이 너무 좁게 상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뭐랬냐면 데이터가 정규분포해야 된다, 데이터가 독립해야 된다, 이런 가정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걸 만족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방법들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그런 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이거를 뭐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컴퓨터 시스템으로 만약에 이거를 뭐 구축해 가지고 거기다 프로그래밍 코딩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한다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걸 구현하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죠. 그럼 당장 우리는 뭐냐면 이 ARL이라는 값이 370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250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빈번하게 관리탈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이 상황이 영향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를 이만큼 다시 늘려야 되겠죠. 이만큼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3시그마 관리 한계라는 얘기를 했지만, 3시그마 관리 한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시그마가 아니라 얘를 3.5 또는 4시그마 관리 한계로 관리 한계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 average run length라는 이 값을 370이 되도록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시그마 관리 한계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ARL이라고 했는데, 이 ARL도 종류가 두 개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in control AR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in control ARL은 ARL 제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in control ARL 값을 370으로 맞추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관리도를 그리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걸 맞추지 못하면, 370을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관리도의 관리 한계는 잘못된 관리 한계가 된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이 in control ARL이라는 값이 370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 그러면 관리 한계 폭이 너무 넓은 거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공정이 변화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검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고,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3시그마 관리 한계 식대로 관리 한계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in control AR 값이 370보다 현저하게 작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관리 한계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게 좁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져. 왜냐하면 그만큼 관리탈이 자주 발생하니까 뭔가 자꾸 조치를 취하라고 푸시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어떤 이상원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좁게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넓혀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3시그마 관리 한계가 아니고 그거를 3.5나
4시그마 관리한계 폭으로 얘를 넓혀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개발할 때 딱 3시그마로 이걸 고정해서 관리한계를 산출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갖다가 3.5 또는 뭐 4시그마 이렇게 폭을 좀 더 넓혀서 이 인컨트롤 AL 값이 370이 될 수 있도록 관리 한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이해가 많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협력업체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기업에서 오디트를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3.5 시그마나 또는 4 시그마 관리한계를 썼을 때 이런 근거가 뭐냐, 왜 3 시그마를 썼느냐 이런 얘기를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런 인컨트롤 AR 값을 우리가 해보니까 370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와서 이거를 우리가 그걸 관리도의 관리한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3.5나 4시그마로 늘려서 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부품을 공급받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오디터들이 되겠죠. 오디터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3시그마 관리한계를 써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관리도의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관리도를 그린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가설 검정을 통해 가지고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 그거를 매번 가설 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프에 점을 하나씩 찍어 나가는 그 자체가 결국 원샘플 T 또는 원샘플 G 테스트라는 것과 동일하다. 뭐 이런 컨셉의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3시그마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인컨트롤 AL 값이 370이 유지가 되도록 관리 한계를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정규성이라든가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공정의 문제 때문에 이 인컨트롤 AL 값이 370보다 조금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는 3시그마 관리 한계를 고집하지 말고 그거보다 관리 한계 폭을 조금 넓혀서 인컨트롤 AL 값이 370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